동남아시아 축구대회가 끝이 나면서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의 감독들 운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김상식 감독은 쏟아지는 후원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고, 태국의 이시 마사타다 감독은 패배에다가 비매너 추태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황당한 경질 통보를 받으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김상식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기록하면서 베트남의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식과 베트남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축구연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 하나 약 4억 4천만 원의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우승 직후 베트남 기업들로부터 축하 선물과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은행들은 이미 30억 베트남 동과 20억 베트남 동을 기부받았고, 여러 기업들도 몇십억 동의 현금을 이미 기부했습니다. 후원금이 밑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과 선수들은 귀가에서도 통장에 계속 돈이 꽂히는 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막강 축구 실력으로 위세를 누리던 태국 축구가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대회 역사상 2번의 결승전에서 태국을 모두 꺾은 유일한 팀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대회에서 7승으로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상식의 대표팀은 단 한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고, 어떤 경기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9년의 토너먼트 역사를 가진 이 대회에서 한 대회에서 이런 성적을 거둔 팀은 단 한 팀도 없습니다. 일본인 출신의 이시 마사타다 감독은 현재 경질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패배뿐 아니라 태국 대표팀의 비매너 축구가 해외 축구계에서 이슈가 되면서 태국의 국가 망신까지 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이 매너를 지키지 않고 중거리 슛을 때리고, 베트남 선수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실점하고, 베트남 코치들이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은 유명한 짤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태국은 경기 전 한국의 고영진 주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영진 주심이 베트남의 편에서 편파 판정을 할 것이다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도리어 베트남이 고영진 주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반 19분 태국의 수파촉 사라차세 그림 같은 중거리포 득점에 대해서 베트남은 주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서 베트남은 동료 선수가 쓰러지자 베트남 골키퍼가 일부러 공을 터치라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한국인 고영진 주심이 경기를 재개하자 태국이 공을 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모든 베트남 선수들이 제자리에서 공을 돌려주라고 손으로 안내하는 자세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선수 부상을 이유로 베트남이 공을 스스로 아웃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스로인 후 기습 중거리 슈팅을 감행했고, 주춤거리고 있던 베트남 선수들은 공이 들어가는 모습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축구 매너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베트남 선수와 코칭 스태프들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고영진 주심은 그 항의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매너를 기대하는 것과 실점 결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고영진 주심의 결정에 베트남 코치들도 더 이상 항의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경기는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국은 베트남에게 자책골의 종료 직전 빈 골대까지 보여주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태국 축구는 비매너의 추태를 보여주고도 실력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현재 태국 매체들은 이번 대회의 충격적인 패배 결과를 놓고 일본인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희망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감독에 대한 지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의 김상식 감독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박항서의 베트남 대표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태국 국가대표팀이 박항서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은 박항서 감독에게 다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충격적인 경질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영웅과 같은 인물인데 일방적으로 경질되는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는 모두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지난해 6월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늘어난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기록해왔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긴급 공식 성명을 통해 신태용 감독 경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에릭 토이르 회장은 직접 이번 결정은 장기적이고 신중한 평가와 고려를 바탕으로 내려진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원인은 2024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 부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대회에서 23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출전시켰으나 조기에 탈락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월드컵 예선 과정 등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대회 조기 탈락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의 이런 불만에 신태용 감독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토이르 회장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면서 어제부터 이런 경질 분위기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은 중요한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심경을 대표팀에게 전했습니다. 대표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오로지 월드컵 예선전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의 전격 경질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 엄청난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조 3위에 올라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승 3무 2패로 승점 6점을 기록 중이며 조 2위 호주와는 승점 1점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은 각 조 1에서 2위에 주어지고 3에서 4위는 4차 예선을 통해 꿈의 무대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주 중요한 본선 진출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의 경질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으며 팀의 체질 개선과 성적 향상을 이끌어왔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사령탑 부임 첫 해인 아세안 미쓰비시 일렉트릭컵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렸던 2024년 U23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을 꺾고 준결승에 오르며 아시아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별 탈락이 확정된 후부터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는 신태용 감독 경질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체에서는 에릭 토이르 회장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 새로운 감독 선임을 고려 중이라면서 유럽 출신 감독이 후임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매체들은 토이르 회장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수건을 이루고 싶어 하지만 신태용 감독의 체력과 스피드 중심의 축구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끼리 축구를 걸고 죽이고 살리고 난리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이들 국가는 실제 생사를 걸고 시합을 합니다. 동남아시아 축구계는 이번 대회를 통해 각국의 감독들과 팀 운영 방식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으며 태국은 비매너와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국가적인 망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전격 경질로 혼란에 빠지며 중요한 월드컵 예선전 앞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결정은 단순한 감독 교체를 넘어 팀의 미래와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의 경질 결정이 축구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실수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남아시아 축구는 지역 내 강력한 경쟁과 열정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집니다.